안녕하세요, 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대손의 세 번째 내용인데요. 대손이 발생했을 때 또는 회수불능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손이 발생을 하거나 회수불능이 발생이 됐을 때는 저희가 먼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을 배우셨어요. 그 대손충당금으로 이 채권을 막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무조건 대손충당금이 있나 확인을 하신 다음 그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상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이 우리가 충분하다라고 했을 때는 차변에 대손충당금, 대변에 매출채권을 써주시거나 또는 채권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대손충당금으로 먼저 상계를 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대손상각비로 막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손이 발생하거나 회수불능이 됐다라는 거는 저희가 거래처한테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발생되는 시점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결산 전까지 대손이 발생되거나 회수불능이 됐을 때는 대손충당금이나 대손상각비로 채권을 정리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대손충당금이 충분하다. 차변에 대손충당금, 대변에 매출채권이나 채권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손충당금이 부족하게 되면 차변에 대손충당금으로 다 끄집어서 막고요. 부족한 돈은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하는데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종종 나오는데 매출채권이 아닐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정리를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 외비용에 속한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를 막는 거는 외상매출금 받으럼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대손상각비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손 처리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거를 기적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대손 처리를 했어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대손이 발생이 돼서 회수불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 돈을 회수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저희가 예를 들어 기업이 파산을 했어요. 파산을 해서 저희가 대손 처리를 했는데 갑자기 그 회사가 다시 설립이 돼서 다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저희한테 돈을 갚았습니다. 이런 걸 저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손 처리한 채권을 회수했다라고 했을 때는요. 일단은 첫 번째 보시면 부가세 예수금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세무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전산회계 1급에서는 전년도에 대손 처리한 채권을 회수했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차변에 현금이나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 이런 식으로 돈이 나오실 거고요. 대변은 무조건 대손충당금이 나온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시는 거는 요 2번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3번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단기에 만약에 대손 처리한 거를 회수하게 됐다라고 했을 텐데 요거는 시험 문제에 저희가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산회계는 2번이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년도에 대손 처리한 거를 회수했다라고 했을 때는 차변의 돈, 대변의 무조건 대손 충당금입니다.
그런데 왜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자, 저희가 왼쪽에 보시면 대손이 발생하거나 회수불능 시에 대손 충당금이 충분할 때는 차변의 대손 충당금이었고요. 대손 충당금이 부족해요. 채권 금액보다 부족했을 때는 차변의 대손 충당금 쓰시고 나머지 금액은 대손 상각비나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막아요. 그런데 대손 상각비와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비용에 속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년도에 대손 처리를 하게 되면 올해 결산 때는 비용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1년이 지난 대손 처리한 금액을 회수하게 되면 무조건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대손 상각비와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비용이기 때문에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3번은 그냥 단기에 만약에 대손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 또는 대손 충당금 또는 대손 상각비로 해서 차변에 저희가 대손 발생했을 때 썼던 계정 과목을 그대로 대변에 쓸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대손 단원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어음이 나와요. 자, 어음이 나오는데 받으러움과 지급어음이 있습니다. 요거를 보통 상거래 채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론보다는 분계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어음의 배서 양도가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배서 양도라는 거는 뭐냐면요, 내가 거래처한테 받은 어음을 또 다른 거래처한테 그 어음을 줬을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보통 어음을 발행한다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시게 되면 대변에 지급어음을 쓰는 게 맞아요. 그죠? 이거는 내가 어음을 발행했을 때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 대변에 지급어음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래처한테 받은 어음을 또 다른 거래처한테 주게 되면 이게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배서양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서양도가 나왔을 땐 우리는 무조건 대변에 받으러움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산회계에서는 실기 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변에 받으러움을 쓰실 때는 무조건 거래처를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거래처는 어음을 처음에 발행을 했던 그 거래처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심하셔야 될 거는 받으러움을 쓰되 어음을 발행했던 거래처를 써야 된다는 거. 지금 거래처가 아니에요. 어음을 최초로 발행한 거래처를 써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서양도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대변에 받으러움을 쓰는데 거래처를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을 보시면 어음의 추심이라고 나오는데요. 추심은 그냥 어음이 만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음이 만기가 되면 거래은행에다가 추심을 의뢰합니다. 추심을 의뢰했을 때는 반드시 은행에다가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요. 그때 나올 수 있는 계정은 수수료 비용이 나온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코드는 800번대 코드인데요. 저희가 보통 전산에서는 800번대 코드를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추심 수수료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 나온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대략 분계를 보여드리면 어음을 추심을 해서 만기가 됐을 때는 그 대금까지 수령을 했다라고 나오시면 차변에 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를 지급했다라고 나왔을 때는 차변에 무조건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셔야 되고요. 대변에는 무조건 받으러움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음을 추심 의뢰를 해서 그거에 대한 대금을 받았다라고 나오시게 되면 차변에 돈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추심 수수료를 지급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차변에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대변에는 받으러움이 없어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번에 보시면 어음의 할인이라고 있는데요. 이 어음의 할인은 만기 전에 자금을 회수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어음이라는 자체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어음을 약속 어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음이 만기가 됐어요. 당연히 돈이 들어와야겠죠. 그러면 어음이 만기가 돼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 추심을 해서 추심료를 지급하고 어음에 대한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음의 할인은 뭐냐면 만기 전에 저희가 자금이 필요해서 그 어음에 대한 돈을 받는 거를 어음의 할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매각거래와 차입거래로 나눠지는데요. 요즘 세무에서는 차입거래도 종종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회계 1급에서는 주로 매각거래가 많이 출제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매각거래 위주로 공부를 하되 차입거래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매각거래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이 나오시는데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어음의 할인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음의 할인료가 왜 발생이 되냐면 저희가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은 기간만큼, 만기까지 남은 기간만큼 할인료를 계산해서 저희가 그만큼 대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인료를 계산하는 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어음금액 곱하기 연이율 곱하기 12분의 남은 개월수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이 남은 개월수는 저희가 만기까지의 남은 개월수를 뜻합니다. 일수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진 않아요. 남은 개월수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개정 과목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이 나온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언제만 나오냐? 진짜로 어음의 할인일 때만 시험 문제가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매각거래로 처리할 것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시게 되면 무조건 매출채권 처분 손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걸 설명할 때 앞글자가 매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매로 시작하는 긴 개정 과목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바다의 매드라는 노래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면 바다의 매드 노래를 들어보시면 그 가사가 뭐냐면요. 매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매로 시작하는 엄청 긴 개정 과목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아마 기억이 잘 나시게 될 겁니다. 매각거래가 나온다. 무조건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할인율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받으시면 되고 대변에는 받으러움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차입거래라고 나와요. 차입거래의 뜻은 어음을 만기 전에 어음을 보여주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어음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개정 과목이 이자 비용이 나온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아니에요. 대변에 단기 차입금. 요거 오타가 있나요?
예, 단기 차입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단기 차입금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돈은 받아야 돼요. 나머지 금액 돈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돈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차입권에는요, 만기 때 또 하나의 붕괴가 있습니다. 그 붕괴가 바로 뭐냐면 받으러움이 대변 가서 없어지고요. 차변에는 단기 차입금이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붕괴는 만기 때 한 번 더 붕괴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을 때는 이렇게 차변의 돈, 이자 비용, 대변의 단기 차입금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각 거래가 나왔을 때는 앞글자 매자, 매로 시작하는 가장 긴 계정 과목,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변의 돈, 그 다음에 대변의 받으러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민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